네,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주초 이틀 동안은 주가가 빠지면서 이게 세상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11월 들어서면서 거짓말처럼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했던 주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천국과 지옥을 정말 수시로 오고 지옥에서 갔다, 천국으로 예, 왔죠. 예. 이런 좀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난 어제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환기가 되는 거는 같아서 이거는 일단 좀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지영 연구원 주초 리포트를 보면 네. 마치 예상한 것처럼 딱 들어맞았어요. 패닉 셀링 분위기의 반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다음에 FOMC 등의 이벤트가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네, 뭐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보다 시장의 심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망할 것 같고 또 예. 주변에 돌아보면 다 팔아야 할 이유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패닉 셀링, 과도하게 투자 심리가 냉각된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상황을 쉽게 반전할 여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나쁜 면만 보지 말고 좋은 면이나 혹은 좋아질 만한 면들에 더 주목을 하면은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시장이라는 게 항상 반전의 연속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그간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지표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죠. 어제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확인했고 네. 덜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 이것도 네. 또 환영할 만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이번 FOMC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한번 살려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비둘기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비둘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좀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해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2200에서는 바닥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반등 탄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그렇죠.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바닥 확인한 것만은 소득인 건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위로 어떻게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뭐 bad news is good new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여 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3분기 연율 기준 미국 4.9%입니다. 네, 맞습니다. 4분기에는 이거 1%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네.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갔을 때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경기 침체 여부보다는 저는 침체 강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미국이 뭐 노랜딩 하면은 연준 여기서 금리 더 인상 더 공격적으로 하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5%대 이상 간다. 이러한 좀 불안감들이 10월 달에 증시를 장악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다들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해가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 경기 둔화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미국의 그동안의 막대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초과 저축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들 같은 경우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이 침체까지는 가긴 갈 것 같은데 이게 극심한 침체로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극심한 침체만 안 가면은 저희가 올해 상정했던 거 작년부터 좀 상정했던 그 경로에서 증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경기 모멘텀 둔화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12월 FOMC 때도 이전에 9월 달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업들이나 주식시장 역시 경기 역시 예상대로 랜딩하는구나. 대신에 뭐 소프트 랜딩 정도면은 우리가 작년에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했을 때 이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을 해왔고 이익 전망 2023년도, 2024년도 이익 전망에 일정 부분 반영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저는 이 생각들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경기 노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그리고 소프트 랜딩까지만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시장은 예상한 대로 가주면은 뭐 좀 안심하고 좀 편안한 느낌인데 예상을 벗어났을 때 이게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우리 증시 얘기해 보죠. 이번 주 시장이 하락할 때, 주초 하락할 때도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선물은 샀어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선물 다 사면서 아주 급등장을 연출했는데
5개월째 매도하는 외국인 이번엔 네. 좀 달라질까요? 예, 저는 매수세로 지금 복귀를 해가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5개월 동안에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한국 증시를 되게 전방위적으로 매도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들의 매도를 업종별로 수급을 분해해서 보면은 대부분 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예. 거에 대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지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기전자 쪽의 순매수를 체크해 보면은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예. 아니라는 거죠. 그 더군다나 환율 같은 경우도 금리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봤다. 이 인식도 지금 자라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결코 외국인 셀코리아라고 보기 셀코리아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 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꼬인 수급을 푸는 네. 열쇠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신용 잔고는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6조 원대. 네. 그러니까 뭐 20조 원 넘어가던 그 시절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었는데 물론 이제 증권사들의 신용 거래 제한도 영향이 있고 네, 맞습니다. 상승 기대감이 10월 말까지는 아주 뚝 떨어지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전 둘 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신용잔고 급감한 거에 대한 중심은 역시나 또 2차 전지주들에서 좀 있었다라고 그렇죠. 네.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좀 제한을 한 것과 또 신용잔고가 단기간 급감한 거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고통을 받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신용잔고가 이전에 비해서 과열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는 대략 지금부터 연말까지만 놓고 봐도 중간중간에 변동성에 출현할 때 저희가 9월이나 10월 달처럼 극심한 수급 불안을 예. 일으킬 여지는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업종 얘기를 해볼까요? 뭐 지금 인텔, AMD, 애플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졌고 우리 반도체 업종들 좋은 흐름입니다. 내년 반도체 매출 11% 성장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진짜 그동안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날아오르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하고 LG 엔솔이 뭐 시총 2, 3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반도체주 근데 이게 주식시장도 되게 조금 이제 해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다들 반도체 좋아질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다 탑픽이 반도체. 이게 연초부터 네. 계속 들었던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달리 말해서 반도체는 이미 사볼 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엣지를 줘야지 성과를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인데 근데 그거 이렇게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내가 좀 아웃퍼폼하겠다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려면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확 좋아져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는 이번에 반등 나오는 회복장에서 어느 정도 내 수익을 계속 좀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업종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 역시 반도체주가 그나마 다른 업종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좀 잘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꾸준히 비중 그렇게 큰 변화 주지 말고 계속 그 포트 안에 들고 가시는 게 내 전체적인 수익률 방어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한 그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부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네.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가 거기 한몫을 담당했다. 네, 이 점이 아주 긍정적인데요. 이 반도체 이외에 혹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뭐 기계나 자동차 이 두 개의 업종들이 제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랑 비슷하게 수출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네. 실적도 지금 계속 잘 찍힐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기계 방산 포함해서 기계 업종이나 또 자동차 포함해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이제 피크다. 더 좋아지기 어렵다. 이러한 좀 우려들이 나와서 3분기 때도 좀 주가들이 취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 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4분기랑 내년도 그래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들 업종은 실적 가시성도 계속 확보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은 담아서 볼 만한 업종이 지켜볼 만한 업종,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볼 만한 업종은 기계랑 자동차 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반도체 혼자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자, 시장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분위기긴 한데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한 달 동안 그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5개 종목 중에 4개가 네. 2차 전지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급락을 하면서 이제 지금 빠질 때마다 사자, 평단과 관리할 때 사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식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2차 전지주 매수세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 같은데 여기는 주가 방향성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 워낙 많은 돈들과 관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지금 저는 이 정도의 낙폭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연말 대주주 양도세 잠재적인 물량 출액 가능성까지 고려하더라도 10월 달에 하락폭은 되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과도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증시 전반적인 것처럼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가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 실제 실적들 체크해 보면서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전기차 말씀드리고요. 수요 감소 우려는 어떻게 예, 작용할까요? 그것도 이미 9월 달, 10월 달부터 계속 반영이 되었던 이슈고 더군다나 신용에 대한 문제들, 네, 우리나라 고유 수갑 불안 그것들 같이 하면서 좀 한 번에 좀 크게 예. 주가 하방을 맞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나 수요 감소 리스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말씀드린 10월 개인 순매수 5개 종목 가운데 4개가 2차 전지고 나머지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요즘 로봇 쪽 관심이 높은데 성장성은 어떨까요? 성장성 뭐 다들 잘 알겠지만 스토리는 되게 유효하죠. 계속해서 이제 그 고임금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바로 로봇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났을 때도 예. 탐사하는 역할도 로봇이다라는 정도로 성장 스토리, 성장 내러티브는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뭐 올해 2차 전지주처럼 AI주처럼 주도를 할 만한 큰 힘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주도 업종보다는 중간중간에 주도 테마주로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으뜸 마음이 있으면 딸리 마음이 있듯이 네, 딱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자, 다음 주는 중국 최대 소비 네. 시즌이라는 광군절입니다. 이게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뭐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화장품 업종이에요. 소비와 관련된 건데.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미국의 에스티로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실적의 에스티로더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고 그 중심에는 중국 쪽에서 좀 판매 부진이 영향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미 로컬 쪽 브랜드들이 많이 장악을 해가고 있는 만큼 광군절 이때 뭐 쇼핑에 되게 많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화장품 업종들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세를 주면서 위쪽으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지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가서 올해 안에 계속 승부를 보겠다. 이 전략보다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하시는 거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바닥은 확인했는데 이게 상승 추세로 본격 전환하려면 뭔가 좀 찜찜한 구석들이 좀 없어져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좀 점검해야 될 이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연준발 악재는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는 10월 말이 바닥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중순에 미국 예산 협상 예. 이것도 다시 한번 미국의 금리를 위로 올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자 정치적인 불확실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또 12월 FOMC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라고 보다는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주가가 슬금슬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레벨 정도로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 이게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반등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반등하는 거 확인해 가면서 그냥 같이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이게 좋지 뭐 공격적인 증시 베팅 이거까지는 아직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올인 배팅하듯이 이렇게 네. 하면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